디워터 SS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기반으로 만들어 봤는데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조 달러의 가치를 로보택시 섹터에서만 갖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디워터 SS의 이 리포트가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잠정 출시가 됐습니다. 일요일날 출시가 됐고요. 오스틴시의 지오펜스 구역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오펜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 GPS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왕복해서 그러니까 12km 정도,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2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먼 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요 정도 거리를 왕복하는 수준의 운영만 지금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28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은 공장 출고한 모델 Y가 고객에게 알아서 자율주행 인도되는 모습을 또 공개를 한다 그래요.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이 자율주행 택시의 오픈이다라고 테슬라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자산 경량화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set Light 모델이라는 이런 모델을 수익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소유를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업자들이 직접 소유로 가져가잖아요. 네. 택시니까 우리 회사가 소유해서 이 택시를 운행을 하는 구조로 가져가는데 테슬라는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모델 자체가 우리가 택시를 가지는 건 아니야. 자동차는 우리 게 아니다. 돈은 하지만 우리가 벌어. 이런 모델로 가져가는 건데 어떤 구조냐. 소비자는 자신의 차를 로보택시로 운영한다. 이게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제 김정 연구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스몰 플릿이라는 게 등장할 전망이 있고요. 올해 내에 미국에 770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고객들이 운전하는 거죠. 개인 소비자들이. 이것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차를 굳이 우리가 따로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 구조가 자가 택시로 운영할 경우에 30%만 테슬라가 가져가고요. 자본 위험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네. 차는 딴 사람 차인데 요거를 우리가 운영하고 돈은 테슬라가 버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예. 제가 이걸 일론 머스크 자서전에서 처음에 보고 말이 되나 싶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2030년까지 테슬라가 우버와 웨이모 대비한 10%의 할인가로 승차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라고 쳤을 때 현재 우버와 웨이모가 한 22달러 정도를 받고 승차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20달러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 전제한다고 합니다. 팁 포함, 그러니까 세금 포함해서. 네. 그래서 승차 공유 시장의 30%만 만약에 이런 모델로 적용이 되면 영업이익이 86억 달러가 증가된다고 하고요. 전체 영업이익에서는 32%를 일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를 시장 점유로 가져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2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고 전체 영업이익의 74%를 올리게 되는 그런 로보택시 사업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승차당 가격은 5년간 20달러로 제공을 하고 2030년까지 미국의 승차가 53억 건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승차 공유가 무려 40억 건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한 5년 남았죠.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모델은 뭐냐? 이번에는 테슬라가 직접 차를 소유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택시 차량을 직접 만들어서 소유하고 플릿을 굴리는 구조인데 자산 헤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건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익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택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 자체가 훨씬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 당연하겠죠. 차를 소유하기 때문인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문제는 55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의 차량 생산이 직접적으로 필요가 되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확장성이 느리겠죠. 지금 작년에 판매량만 봤을 때는 한 해 동안 판매한 게 180만 대인데 또 다른 이 130만 대 차량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굴리고 있는 라인업을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보택시를 위해서만. 그렇다 보니까 확장성이 상당히 느릴 테지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모델에서 시장의 30%를 점유한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가 다 갖고 가니까 이게 구조가 7대3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3을 테슬라가 가져가는데 이런 자본 집약 모델에서는 7을 테슬라가 가져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43억 달러가 증가를 하고요. 승차교육률 시장의 70% 마켓쉐어를 가져가면 338억 달러의 증가를 가져갑니다. 영업이익이 현재보다는 125%를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인데 과연 얼마나 어떤 모델을 좀 선택해야 되는가? 이 딥워터의 선택은 이 770만 기존 테슬라 오너 중에 얼마나 이 사이버캡, 그러니까 로보택시 모델을 구매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FSD라는 거를 따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구독 모델도 있고 한국에서는 한 1,000만 원 해요. 1,000만 원을 내면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내가 사는 구조인데 이런 기존의 오너들이 로보택시 모델을 구입을 할 경우에 로보택시를 내 차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지가 좀 궁금해지고 있고 머스크는 연간 200만 대에서 400만 대를 지금 차량을 생산을 따로 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딥워터는 솔직히 말해서 40만 대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장 캐파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사이버캡은 서비스이자 말씀드렸듯이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차량 수요는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 오너들이 차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를 사이버캡 직접 생산 모델로 움직인다. 되게 멋진 거 있잖아요. 그런 충족을 하고 있는데 30년까지 인도량의 5% 정도만 네. 사이버캡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연방 주정부 승인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기존 소유들의 이제 서비스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여부인데 시장 점유율이 70%라면 오너들의 한 17%만 가입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770만 대의 기존 차량 오너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130만 대가 필요하거든요. 17%만 요 서비스에 가입을 좀 해준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10%, 2027년 18%, 28년 30%, 뭐 30년까지 70%를 달성하는 목표인데 내년에 10%라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테슬라 오너들이 자기 차를 택시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중요하겠죠.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이 택시 차량 한 번 승차를 하면 $20를 부과하잖아요. 고객에게. 그러면 시간당 2번 정도 승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뭐 한 $160를 벌게 된다라고 하고요. 주 3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30% 수수료 띄워주고 FSD 가입 비용 띄고 하게 되면은 뭐 이 세전 소득이 $10,00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1,30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벌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건데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끼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지도 않고 주 2회 정도 청소하고 충전만 잘해주고 하면 이게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흐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테슬라 5대를 사서 하루에 10시간 동안 팽팽 굴리고요. 주 5일 동안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2번, 한 번당 $20를 벌게 되면 400 곱하기 5대 5일 하면 얼마입니까? 세전 소득이 27만 5천 대를 $5,000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너들도 나쁘지 않은 장사일 것 같고 네. 소규모 사업체도 나쁘지 않은 장사일 것 같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를 로보택시를 만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